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피해자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범죄 피해 비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학에서 피해 비용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찰에게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는 이유, 신고를 망설이게 되는 이유 등을 연구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1차적으로 느끼는 피해 비용에 따라서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피해 비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범죄 발생 이후에 피해자 대처 방식이 달라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의 신고, 또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도움 요청 행위를 유발하기 위해서 우리 피해자학에서는 피해 비용 문제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더 나아가서 피해 비용은 1차적인 피해와 2차적인 피해로 볼 수 있습니다. 1차적인 피해는 범죄로 인해서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떠안게 된 어떤 데미지, 손해 비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인범죄, 제3범죄, 그 범죄 유형에 따라 피해 비용은 달라지겠죠. 2차적 피해는 직접적인 범죄로 인한 피해 비용이 아닙니다. 범죄로 인해서 발생한 폐해, 사업 문제 상황을 원래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형사사법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해자가 입게 되는 전혀 다른 차원의 피해를 2차 피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피해자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이런 피해 비용 문제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그룹 디스커션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과 함께 이런 토론 페이스 투 페이스 직접 얼굴을 맞이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죠? 그런 수업 환경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이 슬라이드를 만들어 봤어요. 자, 범죄 피해로 입게 되는 개인적 혹은 사회적 비용을 우리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 차원의 비용, 돈으로 우리가 산정한다면, 또는 사회적 비용, 그렇죠? 범죄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전체 사회 구성원이 간접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비용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대인범죄, 그리고 제3범죄, 즉 폭력 사건과 사기횡령 이런 재산 사건, 이 둘의 그 비용, 사후 데미지, 컨시퀀스, 범죄 결과, 그 비용, 원성해 보시기 위한 비용 계산을 우린 어떻게 다르게 해야 될까요? 다르게 하지 않고 동일하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에는 1차적 피해 비용과 2차적 피해 비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인다면, 신고하지 않아야겠다고 결심한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혹자들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이 세 번째 질문은 맞아요, 여러분. 2차 피해와 관련된 논쟁거리입니다. 형사사법기관,
경찰, 검찰, 법원, 교정 등 우리 이런 공식적인 범죄 통제 기관들이 전면에서 피해자 보호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잊혀진 존재,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 안에서 과거 잊혀진 존재라고 인식되었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형사사법 기관들이 피해자 보호를 강조하고 전면에 나서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새로운 피해자 지원 방안은 무엇일까요? 자, 이런 디스커션 퀘스천은 여러분 우리의 수업 학습 목표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더블 빅터미제이션이라는 이중 피해 문제입니다. 즉 2차 피해 문제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범죄가 발생하고 나면 피해자들은 형사사법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가해자 체포, 응복, 응징, 그쵸? 리트리뷰션이라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형사사법기관에 힘을 실어주고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사건 해결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사실은 합의 등을 통한 이제 원상회복 절차입니다. 그런데 피해가 발생한 이후 신고 단계가 이제 시작되면서 피해자들은 그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더블 빅터미제이션이라는 문제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잘 해결해 줄 것이다. 내 사건을 정말로 신속하게 잘 해결해 줄 거고 원상회복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거라고 기대했던 시스템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건 해결 절차가 이루어질 때 내가 부당하게 다뤄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이 더블 빅터미제이션 문제가 사실은 조금 유사한 면이 신뢰하지 못하는 것과 이 피해자화되는 2차 피해자가 되는 것이 사실은 맥을 같이 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피해자에게서는 이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계속 피해자가 기다려야 되는 문제, 즉 어떤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 또 어떤 다른 기관으로 언제 내 사건이 이송되어 가는지, 언제 재판이 이루어지는지 등등 정확하게 이 시스템 과정의 그 어떤 날짜, 시간, 소요 기간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한다는 것, 기다림이 계속된다는 것, 이런 것으로 인해서 초기에 생각하지 못했던 이 시스템 내에서의 이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본인이 힘들게 이렇게 정보를 받게 됐더라도 피해자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불구속 결정, 보석 결정 또는 집행유예 결정, 벌금 결정 이런 재판 결정 등으로 인해서 또 다른 불안감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피해자에게 이런 형사사법 시스템 결과를 이제 일명 노티스죠. 이렇게 고지해주고 우편물로 안내해주고 하는 많은 그 방식들이 우리 시스템 안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없었던 그렇죠. 피해자 지원 보호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하지만 여전히 그 각각의 형사사법 기관들이 내리는 결정 모두를 상세하게 피해자에게 다 알려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명 없이 자세한 그 어떤 배려 없이 자세한 그 절차적 그 변화 이유 설명 없이 시스템은 계속 각각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본인이 어떤 경우에는 내가 위험 상황에 노출됐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의자, 즉 가해자가 신고한 이 피해자가 무죄 추정 원칙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보석으로, 많은 경우 불구속 수사 원칙이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현행범이 아닌 이상 다시 사회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내가 신고를 했지만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내가 여전히 위험 상황에 노출됐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판을 하는 동안 피해자와는 다른 어떤 의견을 내는 목격자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새로운 증거가 나오기도 해서 또 피해자가 불안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범죄 피해 그 자체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신고 이후에 이런 시스템 안에서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직간접적인 고통을 받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피해자에게서는 이제 first insult, 직접적인 1차 피해, 그리고 이 피해에 대한 비용 산정,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지만 더 나아가서 second insult,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그 주관적인, 개인적인 피해, 고통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만 합니다. 자, first insult, 1차 피해는 말 그대로 그 대인범죄 같은 경우는 신체적 부상이죠. 진단서 띄었더니 10주, 12주. 그 기간 병원 치료 때문에 또는 입원 때문에 내가 근무하지 못해서 발생한 또 그 재산적 손해, 근무 시간 감소, 또 분노 문제, 대인관계 문제 발생, 그 가해자의 폭력으로 인해서 이제 바깥에 잘 나갈 수가 없어요.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생겼어요. 그로 인한 어떤 그 정서적인 고립, 경제적 손실, 이런 모든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대인 재산범죄 피해 규모를 우리는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대인범죄라고 해서 신체적인 부상, 그 치료비 이거 하나로 우리가 단순화시켜서 피해 규모, 코스트를 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즉 롱텀, 장기적인 차원의 어떤 그 노동 생산성 손실로 인한 비용, 이체적 비용도 함께 고려해서 피해 규모를 산정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세컨 인서트 2차 피해의 비용 산정은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 내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세련된 복잡한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날짜 법정에 나오세요. 피해자가 중요한 목격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피해자 증언이 필요한 경우 출두하세요. 나오세요. 그로 인해서 피해자는 맞아요. 가슴도 떨리고 또 그 이야기, 수치스러운 내 범죄 피해 상황을 또 진술해야 하고, 어쩌면 필요하다면 가해자를 또 간접적으로 만나야 될 수도 있어요. 또 가해자 주변인을 만나야 돼요. 대질 신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반복 조사로 인한 개인의 시간 손실, 당혹, 불안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피해자가 목격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2차 피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 그 사건 조사가 길어지고 법정에서 1심, 2심, 3심 이렇게 가면서 본인 피해자 가정, 직장 생활이 큰 어려움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당연히 추가적인 금전적, 그렇죠?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겠죠. 정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추가적인 손실이 이 세컨 인설트 비용에 포함된다.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피해자께서는 여러분 아주 다양한 피해자 지원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2차 피해,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건데요. 경찰이나 검찰, 네, 그 환경 개선, 조금 더 대기실에서 편안하게 피해자가 기다리고 대기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주변 환경이 또 원치 않는 경우에는 가해자나 가해자 주변인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해준다거나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세컨 인설트 비용, 그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피해자를 위해서 신속하게 어떤 그 회복, 재산 회복, 그 증거를 돌려주는,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돌려주는 이런 조치들도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내 사건이 다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 내가 또 가해자를 만나게 되는 건지, 이런 그쵸 두려움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법원 그 절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더 상세하게, 더 빠르게 정보를 전달해주는 이런 서비스가 만들어졌고, 심지어 교정 단계에서 형이 확정되고 처벌이 이루어지는 교정 단계에서도 해당 내용을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이런 피해자 지원 활동이 하나의 프로젝트로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가해자가 형이 확정돼서 이제 하나 이제 그 시설 안에 그 인메이트 재소자로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재소자로서 생활하다가 규유 같은 걸 나갈 수가 있어요. 규유라 하면 휴가 나가는 거예요. 네. 혹은 집에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장례식을 치러야 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적인 이유로 지역 사회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가석방 심사위원회 결정으로 생각보다 일찍 시설에서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럴 때 피해자에게 그 상황을 알려줍니다. 규휴 나온다. 가석방 돼서 처음 생각했던 형기보다 더 빨리 사회로 나간다. 이런 것을 우편으로 알려주게 되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 더 상세한 내용도 알려주도록 하는, 그렇죠?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이제 피해자 차원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재판 어떤 날짜 변경, 휴정 절차 이런 것들, 또 경찰 단계, 검찰 단계에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될 내용들, 구속 적부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 다 하나의 프로젝트로 피해자에게 이제 추가적으로 고지해주는 이런 활동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룹 토이 추가적으로 제가 책과 또 영화 뭐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 시간 나실 때 보셨으면 해서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여러분 관련된 영상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오늘 배운 피해자의 1차적 직접 피해 문제, 그리고 피해자가 갖게 되는 시스템 내에서의 2차적 피해 문제, 영화 속에서 여러분이 찾으시고 간단하게 이렇게 메모하시면서 에세이 쓰실 수 있는 자료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우리 그 범죄 유형별 범죄 피해 문제 깊이 있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인범죄, 재산범죄, 범죄 유형과 관련 없이 주로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피해자가 느끼게 되는 2차 피해 문제, 또 범죄 피해 비용 상정 방식 문제, 이런 것들 우리 공부해 봤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복습하시면서 시스템 내에서 범죄 피해자 지원을 어떻게 더 강화해야 하는지,
이 수업 시간에 배운 프로젝트 말고 추가로 우리가 꼭 시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경찰, 검찰, 법원, 교정 단계별로 하나씩 새로운 방안들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